공식 2. 두 번째 공식.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개념 찾기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지문을 들여다보시면 그 지문 안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때 그 무엇을 개념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보세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도 보세요. 자, 또 글의 앞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또는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이란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는, 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구나.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을 뾰족한 괄호를 묶어서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이 개념이라 부르거든요. 제가 여기는 네모를 치면서 읽어요. 즉 무엇은 이렇다. 이때 이 네모를 개념이라 그래요. 그리고 뾰족한 괄호는 네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꼴이거든요. 예. 이런 거를 개념 찾기라 불러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얘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얘를 개념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진짜 거창한 무슨 이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게 아니어도 돼요. 무슨 거창한 그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런 게 아니어도 저는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 찾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침표가 여기서 끝나죠.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이 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저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사과.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사과, 배,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쉬운 거. 사과는 어쩌고 저쩌고 이다. 그 개념 찾기야. 그 문장 자체가 개념 찾기 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챙기다 보면 책에 보시면 기본편 교재 보시면 개념 찾기 고요패 괄호 열고 이꼴에서 챙기기라고 써놨죠. 개념 챙기기. 개념을 찾고 개념을 챙기다 보면 문장 독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문장이잖아, 문장. 그렇죠? 그리고 선생,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이 무슨 개념이야? 개념은 좀 이렇게 무슨 과학 용어라든지 무슨 용어 같은 거창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는, 란이 나오면 보통 무엇은, 뭐뭐란, 교육이란, 교육이란, 사과는, 그쵸, 뭐뭐란, 는, 란이 나오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그 무엇을 저는 개념이라 부르고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 그대로 개념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이 뾰족한 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정보, 그렇죠? 예. 그때 요 뾰족한 괄호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뾰족한 괄호를 치면서 읽어나가는 방식을 개념 찾기라고 하는구나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교재, 제가 쓴 교재, 책, 그리고 제 강의 이런 거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가? 왜 좋은가? 개념 찾기는 왜 하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가봅시다. 글의 앞부분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이 글은 견해가 드러나는 글이구나. 우리 교재 보시면 아십니다. 견해가 드러나는 글은 구별하기 투 지문이라 그래요. 예. 모르시는 분 아직 모르셔도 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하네, 정치 이야기하네. 정치 이야기를 하는 지문은 견해를 드러내는 지문이에요. 어떤 입장이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글에 종류할 때 단순한 설명문이냐 아니면 견해, 관점, 시각, 입장이 드러나는 글이냐 제가 구분하거든요. 예, 나중에 보시면 되고, 민주주의 얘기하는 거는 정치 지문이지, 정치 지문은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글을 쓴 사람의 견해가 많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얘는 논설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논설문이에요 사실은. 예, 이 글을 쓴 사람의 견해가 드러나요.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뾰족한 괄호가 중요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여기까지죠. 뾰족한 괄호가 중요합니다. 뾰족한 괄호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챙기시면 돼요. 세 개는 너무 많고 네 개는 불가능하고 왜? 문장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 예.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 챙기시면 돼요. 민주주의 치명적인 게 뭐지? 정치적 무관심 또 있어. 뿐만 아니라 또 있어. 합의 또 있어. 만장일치 또 있어. 법치가 아니라 법치에 대한 맹신, 뭐뭐에 대한 맹신, 법치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구문 7. 영어에 구문 독해가 있듯이 국어에도 구문이 있다고요. 그렇죠? 국어에도 구문 독해가 있다고요. 영어에만 구문 독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편 교재 지금 이 강의 자체가 기본편 무료 강의지요. 358쪽으로 가보시면 A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A에 대한 B의 어쩌고 저쩌고 A에 대한 B의 C 어쩌고 저쩌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문 7. 선생 어쩌라고? 개념 찾기 얘기하고 있었죠. 개념 찾기는 뾰족한 괄호 안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 내지 두 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찾으려고 들어갔더니 구문 7이 등장하네. 어쩌라고? 단어, 빨간 단어나 구문은 다 빨간 겁니다. 전부 다. 빨간 단어나 구문이 등장했죠. 어쩌라고요?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 순간. 중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책에서 또 제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다못해 힌트라도 되든지 아니면요 문제화, 선택지화 아니면 그냥 대놓고 정답.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저 문장에서 바로 도출됩니다. 첫 문단 첫 줄에서 그렇죠? 첫 문단 첫 문장에서 이 문제의 답이 바로 도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 단어 챙기세요. 빨간 단어. 제가 제시하는 빨간 단어 챙기세요. 예. 화려한 단어 필요 없어요. 예. 자기가 모르는 그런 뜻,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전에 수능생을 가르치는데 제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제휴, 기술 제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제휴. 그 학생이 제휴라는 단어를 몰라. 그래서 걔 엄마한테 엄마 제휴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 어머니가 어휴 제휴를 모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렇다? 단어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단구할 때, 단구소할 때 단어라는 거는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를 모르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 단어 뜻 하나하나 정리해서 단어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시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조사, 뭐 보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런 어떤 단어의 뜻을 쭉 나열한 그런 걸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중요시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구문은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요것부터 벌써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수업을 따라오시려면 우리 교재를 읽어보시고 점수를 높이시려면 제휴를 모르더라고 그 학생이, 그렇죠? 자꾸 생각나네. 단어 얘기하다 보면 창출도 몰라. 수능에는 나왔죠. 창출. 그렇죠? 없던 게 새롭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죠? 창출도 몰라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창출 아니야. 아예 없던 게 새롭게 이게 창출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다? 그 수능 단어장으로 나오는 창출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 제휴에 대한 설명, 그런 단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외우면 되지. 그냥 국어사전 보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단어장 보고 외우시면 되지. 그런 단어장이 몇 권 있더라고 서점에 가니까. 근데 제가 제시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단어는 이런 거. 뭐뭐만 할 때 이런 거. 뭐뭐도 할 때 이런 거. 제가 제시하는 단어는 저런 거. 저런 단어의 쓰임새. 그거를 단어 사용법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돼. 빠삭하게 안다는 것보다 기출의 재를 가지고서 저런 단어를 가지고서 출제자가 출제를 했어요. 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요 얘기하다 지금 또 말이 옆으로 잠깐 샜죠. 진도 나갑시다.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것은 우리는 저런 걸 개념이라고 불러요. 개념 찾기. 뾰족한 가루는 맨날 칠할까요? 익숙하면 안 하셔도 돼. 동그라미든 세모든 뾰족한 가루든 밑줄이든 익숙하면 흔적을 점점 덜 남기셔도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익숙하면.
충분히 익숙해도 나중에 합니다. 저는 가끔씩은. 아예 안 해도 되지만 가끔씩은 합니다.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정치적 갈등의 부재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뭐 걔가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걔가 뭐 누구한테 영향을 주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설명이라고.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뭐라고 부르더라? 정치적 갈등의 부재 저것조차도 저는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창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에도 적혀있죠. 1단계, 개념 찾기 1단계 은, 란이 나오는 문장은 은, 란 앞에까지를 하나의 개념 취급한다고요. 이렇게.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공허함의 징후이다. 지시어. 그런 공허함은 그런 공허함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이제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의 부재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공허함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보세요. 독해도 되잖아. 이 글을 쓴 사람은 논설문이란 말이야. 왜? 정치 이야기를 하면 민주주의라는 글자만 나와도 100% 가까이 그냥 논설문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정치적 갈등의 부재를 갈등이란 단어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왜? 일상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면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정치적 갈등의 부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좀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바라보는구나. 이런 것이 독해입니다. 독해의 밑바닥은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정치 이야기하거나 민주주의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됐든지 원래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 문맥에서는 약간 그쵸 필요하다. 그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글쓴이는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런 것이 독해입니다. 됐어요. 끝. 그리고 한 문단을 읽고서 선택지로 가보는 게 기본적인 독해하는 법이에요. 지문을 쭉 다 읽고서 선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부분을 읽으시고 만들어 놓은 선택지가 있나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아니면 빨간 단어 나올 때마다 가보셔도 돼요. 왜요? 빨간 단어라는 곳에서 선지를 만들어내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갔더니 3번 선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 만장일치 이 단어들 어디에 있던 단어이지요? 여기 있던 단어죠. 여기. 그렇죠? 저 뾰족한 가로 안에. 그렇죠? 합의, 만장일치. 딱 보세요. 법치가 아니고 분명히 법치에 대한 맹신이라 그랬지요. 바로 만들어내죠. 법치가라 그러지요. 틀렸죠. 이렇게. 됐죠? 예. 갈등의 역동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합의, 만장일치, 법치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맹신이. 그렇죠? 건전한 민주주의는 이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맹신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지를 어쨌든 개념 찾기 하는 그 문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 찾기 선지라 불러요.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냥. 읽었다. 중요한 단어 나왔다. 가보자. 틀렸네. 틀린 거 물어봤거든요.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점점 더 단순화시키셔야 돼. 점점 더. 그렇죠? 왜요? 화려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써먹지도 못해요. 실전에서는. 체화를 시킨 상태에서 점점 단순화시키셔야 돼. 그냥 최고 단순화시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요한 문장이다 싶으면 바로 선지로 가야 돼. 그냥 그게 가장 단순화시킨 단계예요. 이 언어 시험은. 그 다음에 또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기본편 34조 요것도 언어 논리 문제네요. 과학 지문이에요. 유전자 얘기는 과학 지문이고 유전자 이야기는 과학 지문에 등장하는 지문이고 과학 지문에서도 유전자 이야기는 빈출 소재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진화론 같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유전자 이야기는 과학 지문 속에서도 빈출 소재입니다. 그런데 빈출이든 뭐든 그걸 떠나서 자주 나오든 뭐든 떠나서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 지문 자체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 지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와서 푸셔도 되고 하면 되는데 그냥 두려운 거죠. 막 건너뛰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 찾기로 사실은 정답은 되게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제 경영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푸시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이 문제 못 풀어.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오셔야지 무조건 못 풀어. 나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기술과 경제 경영 이런 어려운 지문 나오면 다 버릴래. 그런 거 다 버리시면 고득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셔야 되고 다 버릴 수는 없지요.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쩌고 저쩌고 가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작은 따옴표 돼 있죠. 작은 수업 중에도 얘기했고 우리 기본편 교재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예. 작은 따옴표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으시다가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개념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뾰족한 가로죠. 또 그 문장과 관련된 거를 선택지에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FOXP2로 이름 붙여진 이 유전자는 얘가 정확한 개념이죠. 이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요. 니은 받침으로. 우리 국어는 관형사, 관형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은 수박 네모. 앞에서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인 이렇게 꾸며주면서 우리 국어는 전치수식 이런 거를 개념 찾기 2단계라 그럽니다. 요것으로 이름 붙여진 이 유전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해요. 뾰족한 가로 중요하죠. 들여다보세요. 아미노산 715개로 이루어진 전사인자를 암호하고 있었습니다.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유전자는 전사인자를 암호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전사인자는 뭔데? 라고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유전자의 앞부분에 달라붙어지요. 그러면 전사인자와 유전자는 구별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의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별하기입니다. 이 지문은 이 유전자와 전사인자는 서로 다른 겁니다. 관련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렇죠? 구별해야 된 서로 다른 구별해야 할 두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는 구별하기로 시작해서 구별하기로 끝납니다. 구별하기가 뭐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항 대립을 저는 구별하기라 표현하고 있고 구별하기라는 단어는 이항 대립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별하기하고 이항 대립 다른 겁니다. 차차 얘기할게요. 이름 붙여진 이 유전자는 설명 전사인자를 암호하고 있더라. 그럼 전사인자는 뭔데? 는 다른 유전자의 앞부분에 달라붙어 수백 개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관여를 하더라.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이에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FXP2로 이름 붙여진 유전자와 얘랑 이 전사인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선택지로 가봅시다. 4번. 이 유전자는 우리말은 특히 선택지 보실 때 선택지가 요 정도가 한 줄이거든요. 한 줄로 끝나면 짧은 거야. 선택지가 한 줄이 넘어가는 순간 선택지는 길어지는 겁니다. 두 줄이면 더 좋고. 선택지가 지문 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택지 보실 때 선택지가 길면 길수록 어떤 방법으로 선택지를 읽으시냐면 우리말은 여기 가운데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국어는 주부가 여기, 주어가 여기 있잖아. 술부, 서술어는 뒤에 있잖아. 우리 국어 문장 구조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말은 문장이 길다 싶으면 제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특히 선택지 볼 때 우리말은 문장이 길다 싶으면 처음과 끝을 먼저 보세요. 왜요? 그래서 틀릴 때가 아주 많았어요. 선택지 자체가. FOXP2 유전자는
전사인자입니다. 시간이 없어 급해 얘는 틀렸다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 지문에서는 이 유전자와 전사인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틀려요.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100%는 없어. 그런데 배운 것들은 급할 때 써먹으시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찍어야 돼. 제대로 푸시려면 사실은 뭐다? 이 가운데까지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예. 뭐뭐와 관련된 게 여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유전자와 전사인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렇죠? 완전 제대로 푸시려면 지문을 다 읽으시고 요 가운데 부분까지 원래는 다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라 부르더라? 지문에서 개념과 관련된 문장에서 은, 는, 란에서 어쨌든 냈으니까 이런 선택지도 개념 찾기 선지라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하고 싶은 얘기만 포인트만 잘 듣고 계시다가 탁 집으시면 돼. 지문을 봤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챙기라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챙기시라고. 특히나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 지문이면 더 그래요. 왜?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 지문이면 그 개념 자체를 많이 물어보더라. 선택지에서, 문제에서. 지금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선택지화 될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예. 확률도 높고. 왜? 어쨌든 확률을 높은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있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 문장 독해라는 말은 왜 따라다닌다? 문장이야, 문장. 예, 문장입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그래서 문장 독해.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 보세요. 기본 교재 다 있죠? 개념 찾기는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여기 기본 3단계에다가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독해야 결국은 문장 독해.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찾기와 문장 독해. 결국은 문장 독해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개념 자체도 기술과 경제, 경영 지문에서는 물어보니까 중요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문장이야, 문장 독해. 1단계, 가장 기본적인 문장. 많이 길지도 않고, 그렇죠? 적당하면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문장. 1단계. 은, 는, 난을 챙기시면 돼요. 은, 는, 이, 가 할 때 이, 가는 안 챙깁니까? 챙기긴 하는데 이, 가는 개념 찾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개념 찾기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은, 는, 난을 챙기세요. 예문 볼까요? 1번. 효모는 효모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식품 제조 시 발효와 부풀리기에 이용됩니다.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지화 시키면서 엉터리로 얘기하면 틀리겠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개념 관련된 문제는, 개념 찾기와 관련된 문제는 선택지화 시킬 때 엉터리로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효모에 대해서 만들어냈어. 그대로 동그라미 되게끔 안 만들어내요. 틀리게 더 많이 만들어내요. 물론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확률이 높아. 많이 높아. 뭐 50%는 확률이 아니잖아. 50%는 반반이니까. 제가 말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70% 이상. 70%, 80% 이렇게. 하나 더. 넓은 뜻의 가족법이란 그래 가족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 그치요? 정확히 얘기하면 넓은 뜻의 가족법에 대해서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합니다. 그렇죠? 또 선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 그런데 그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선지화 시킬 확률이 더더욱 높아져요. 100% 가까이. 예. 간단하면 잘 안 시켜. 간단한 문장이어도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학 지문이거나 그러면 또 선지화 시켜요.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출제자 의도는. 그렇죠? 근데 기술이나 과학이나 그런 지문이 아닐 때는 간단할 때는 잘 안 시키고 조금 더 복잡하면 잘 시키고. 근데 출제자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얼마든지 선택지화 시킬 수는 있어.
어차피 확률적인 얘기니까. 근데 항상 제가 확률이 높은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1단계 쉽죠? 은는 난을 챙기세요. 2단계. 영어는 국어 말고 영어는 전치 수식이 중요합니까? 후치 수식이 중요합니까? 후치 수식.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영어, 지금 언어 시간인데 영어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존경하는 영어 강사 중에 타미,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그 수능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실 거야. 타미 김종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타미 김종호 선생님, 그렇죠? 그 선생님이 주동 후치타 무료 강의 많이 올라와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어 동사 챙겨라. 영어는 후치 수식이 중요하다. 어순이 우리랑 달라. 국어는 그래서 전치 수식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영어든 국어든 공부해본 사람 다 아는 얘기. 타동사 챙겨라. 정확히 얘기하면 타동사의 짝을 챙기라는 거지. 왜? 타동사는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렇죠? 자동사는 목적어 안 데리고 다녀. 자동사가 목적어를 데리고 싶으면 전치사를 데리고 와야 돼. 전치사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예. 공식이야 이것도. 이것도 공식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정통파 선생님. 예. 그 학생에 따라 호불호가 달라요. 아주 자세하게 저는 약간 이런 쪽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이 영어로 비유하자면 김종호 쌤 약간 스타일이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어떤 문법, 문장 이렇게 실력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선생님 스타일이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예. 그게 아니라 좀 풀이 위주, 그렇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전반적으로 지문을 읽고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약간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영어도 그런 스타일이 있고, 영어는 이제 그런 거를 리딩 스킬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예. 국어는요,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는요, 전반적으로 다 읽고서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논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흐름을 찾고 하면 늦어요, 이미. 예, 이미 늦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왜? 영어 지문의 난이도가 국어 지문의 난이도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는 괜찮아. 근데 국어는 그렇게 하면 성적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국어는 제가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죠? 국어는 그냥 단어 챙길 거 챙기고, 이런 필요한 문장도 이렇게 딱 기본적인 패턴 챙길 거 있으면 챙기고, 그렇죠? 이 언어의 공식 7가지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많이 풀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모든 비문학 지문을 다 쭉 한번 읽고서, 그렇죠? 각 문단마다 주제 다 찾고, 늦어서 안 돼요, 그러면. 예. 여기서 늦는다는 말이 뭐냐면 점수가 천천히 오른다니까. 오르긴 오르겠죠, 언젠가는. 근데 되게 느릿느릿 올라요. 예. 중요한 거, 그렇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어떤 그런 패턴들, 그런 공식들, 70%, 80%를 차지하는 걸 먼저 체화시키셔야 돼요. 예. 자, 그래, 무슨 얘기하다가 아까 영어로 갔다? 전치 수식 얘기하다가 영어는 후치 수식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뒤에서 수식하잖아. 국어는요, 전치 수식이 중요하지요. 바로 갑시다. 예문. 두 원자 양성자 개수가 같으면 뭐라고 그러더라? 작은 따옴표 제가 친 게 아니에요. 실제 지문에 나온 거야. 작은 따옴표 돼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은 따옴표 하나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조차도 우리한테는 비법이야, 비법. 그게 뭐 비법이라고 사소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아, 이렇게 전치 이렇게 수식한다고? 예, 그런 거. 두 원자의 양성자 개수 같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같은 온소에. 그러니까 같은 온소에 대해서 개념을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요. 양성자 개수가 같아? 그러면 그것을 같은 온소로 그러더라. 됐지요? 예. 예문 두 번째 거 볼게요. 원자가 갖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합한 값을 뭐라고 부르더라? 여기도 작은 따옴표 제가 칠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시험지에 작은 따옴표가 칠해져 있습니다. 개념, 원자의 원자량 앞에서 개념을 설명해 주더라. 어떻게? 꾸며주면서, 수식을 해주면서, 한정해주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원자가 갖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 합한 값을 그리고 이제 표시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합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뭐 플러스를 하든지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저 같은 경우는 밑줄 치고 말해요.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이 한 지문에서 뽑아온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중에 이제 언어 논리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이 지문이 기술, 과학, 경제, 경영, 논리할 때 과학 지문이야. 게다가 이 지문은 첫 문단에 개념을 쏟아 부어요. 그 말이 뭐다? 이런 개념들을 막 집어 던져요. 우리가 알아서 그걸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결국은 정답을 만들어내요. 그냥 선택지를 만들어내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게 첫 문단이었어요. 얘는 이 지문은 언어 논리 지문인데 그 첫 문단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 그냥 지나가면 정답을 놓치거든요. 예. 그래서 개념 자체가 우리 언공칠, 언어의 공식 7가지 두 번째 공식의 개념 찾기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개념이 나오면 챙기시라고. 그냥 그 부분을 지나가지 마시고. 예. 빨간 단어 나오면 당연히 지나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제 의도. 예. 그 선생, 이렇게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거야? 예, 특히 이렇게 세 개에서 이렇게 얘가 제일 3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3단계 봅시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개념이 나오더라. 그러면 선생, 너 조금 전에 구별하기, 편가르기, 이양대립 좀 강조하던데 그러면 여러 개념이 나오니까 그 개념들을 각각 다 구별해야 돼? 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개념이 나오니까 문장이 길어지겠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 예문 없어요? 예문 뒷장에 조금 있다가. 예. 4단계, 5단계. 4단계 보세요.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그렇죠? 우리 지금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문법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국어 문법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배우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요 지금 제가 고시생을 가르치는데, 요 학원에서 고시생을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는 문장, 암긴 문장 패턴을 알고는 계시지만 너무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돼. 요것도 지금 피셋 언어 논리 예문을 제가 발췌한 거 지금 거기서. 예. 봅시다. 1번 예문은 뭐다? 파랗게 칠해온 문장이 바깥에서 안의 문장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영어로 따지면 복문 구조, 복문. 이 돌출부는 무엇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돌출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어 여기 있고 S1, 서술어 S1, 그렇죠? V1, 그렇죠? 영어 시간 아니니까 그런 말 쓰지 맙시다. 요거 뭔데요? 피가 신체 아래쪽으로 몰리더라.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피. 아래쪽으로 몰리더라. 여기 서술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인 거예요, 원래는. 어쩌라고 그래서 문장이 두 개니까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로 구별하시고 안긴 문장의 주어 서술을 챙기셔가지고 그 주어끼리 헷갈리지 마시고 서술끼리 헷갈리지 마시라고. 특히나 주어끼리 구별 잘 하시라고. 하나는 주어가 돌출부야. 하나는 주어가 피야, 피. 그러니까 특히 주어끼리 구별 잘 하시라고. 무슨 지문입니까? 기술과 경제 경영 논리할 때 과학 지문이지요. 특히 제가 기술이나 과학 지문, 특히 제가 과학 지문에서 저런 주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어야, 주어. 특히나 과학 지문에서 주어를 제가 주인공이라 부르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과학 지문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과학 지문은 아니어도 원래 언어는 주어 중요해. 그렇죠? 근데 과학 지문은 더더욱 중요하더라. 왜 그렇더라? 어느 순간에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돌출부였거든. 그렇죠? 그 다음 문장은 몇몇 사람들이나 그러죠. 어느 순간에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풀 때는 처음에 주어는 소리, 과학 지문이야. 소리는 그래요. 한참 읽어왔어. 압력은 주어가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 안 그래도 기술과 경제, 경영, 논리 지문은 독해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해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주어도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 있어. 주어가 바뀐 것도 몰라. 독해가 안 될 때는요. 예. 자기 나름대로 선지를 골랐네? 틀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강의를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잠깐 들었다가 호기심에 잠깐 들었다가 끄는 사람도 많고 지금 무료 강의 1강도 듣자 2강도 듣고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뭐가 지금 그렇죠? 예. 뭐가 지금 자기가 점수가 좀 안 나오니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주어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학 지문에서는 주인공, 주어 잘 챙기시고, 그러면 이제 아는 암긴 문장에서는 그 주어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잘 챙기시라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이 몇 개예요? 3개.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안에 보세요. 안에 문장이 이거잖아. 1번 문장이잖아. 그렇죠? 돌출부가 무엇을 막더라.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피가 아래쪽으로 몰리더라. 문장이 3개죠. 그러니까 얘는 3중이야, 3중. 얘는 2중이고. 끝.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고등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이걸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그렇죠? 리트를 보시거나 피셋을 보는 분들은 아시지만 혹시나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까먹었으면 지금 상기만 한번 시키시면 되는 거고. 교재에 수록돼 있죠. 그 다음에 5단계 이런 문장도 개념 찾기 방식으로 읽는데 그거는 그냥 책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 따로 할 필요 없고, 아까 말로서 설명드렸는데 지문에서 개념이 등장하면 그 개념 자체를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선택지화 시킵니다. 그때 특히 요거 선택지화 시킬 때 2번 선택지화 시킬 경우 그 선택지는 지문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선택지는 X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면 얘가 답이야. 그렇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에서, 그렇죠? 다음 강에서 이제 개념 찾기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다음 강에서 만납시다.